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이네요. 뭐 자기소개 할까요? 네네. 그럴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통연구소의 소장 백선영입니다. 네,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또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또 간단한 그런 토크를 네네네. 할까요? 그럴까요? 어떠세요? 네, 우리 이병선님 뭐 잘 지내셨죠? 네네. 저도 뭐 다 지금 가장 성수기잖아요. 지금 2023년 상반기라서 다들 이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팟캐스트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저도- 바버지는 바빴잖아요. 책도 나오시고 그쵸. 어땠어요? 지난번에 저희 팟캐스트 녹음을 했었죠. 관계를 바꾸는 심리학 수업 발간되고 저자 특강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저희 계속하고 있는 강의 그리고 기업에서 뭐 상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책을 발간한 거 외에는요. 네네. 네. 네,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지 않던가요? 관심 많이 가져주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책을 쓰고 나서 감사한 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막 책 잘 읽었다 후기도 남겨주시고 좋았다라고 또 전달도 해주시고 하니까 또 행복한 나날을 그러게요. 보내고 있습니다. 네, 스타가 된 것 같아요. 평상시 잘하니까 복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네. 축하드리고 저도 고맙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창 뭐 우리는 다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일을 하느라 바빴던 것 같고 좀 다시 이제 엔데믹이니까 이제 줌 이런 거 떠나서 이제 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피곤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에너지는 2배, 3배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뭐 이동 시간도 많고 그래서 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나. 지루할 틈이 없이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여기까지 그냥 토크 하고요. 네. 또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조금 포맷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책으로 주로 했었는데 이제 책도 다 당연히 좋고 좋은 내용 너무 많고 좋은 책도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은 또 저희가 다양함의 어떤 그런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뭐 세계 최고의 경영 매거진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또 가장 또 핫한 매거진이죠. 뭐 온라인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퍼블릭 이런 곳에서 또 좋은 아티클들이 많아서 일단 그런 것들도 이제 다루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해는 제가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케이스로 2개.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색다른 방식이긴 한데 뭐 포맷 자체는 비슷하게 할 건데요. 네네. 좀 뭐랄까요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네.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세계 최고의 사실 뭐 경영, 그다음에 리더십 뭐 이런 거에 대한 아티클들이 나오잖아요. 뭐 오랜 시간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이제 뭐 라이센스를 맺어서 잡지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온라인으로 이제 게재가 되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서 좀 최신 것들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거 2개 뽑아왔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제목이 나쁜 관리자가 조용한 퇴사자를 만난다. 제목 어떠세요? 예. 조용한 퇴사자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잭 젠거, 조셉 포크만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은 리더십 개발 컨설팅 기업의 CEO고요. 또 한 명은 회장. 사실 이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보면 또 하버드 교수님만 이런 아티클을 쓴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발행하긴 하지만 뭐 유명한 저명한 이쪽 분야의 정말 최고의 뭐 학자, 교수 아니면 전문가 이런 분들의 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논문 위주로 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사례 연구라든가 아니면 서베이에서 나온 결과물들 그래서 컨설팅 기업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기사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곧 유경철 대표님한테 연락 오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시죠? 네, 저기는 구글 번역이 있으실까? 네.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이 아티클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조용한 퇴사자가 어떤 의미인지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제 영어로는 quiet quitting인데 물리적으로 회사를 떠나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퇴사를 하고 싶어.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회사를 갈 거 아니에요. 뭐 연봉을 높이든지. 그래서 이직을 하죠. 근데 내가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갈 수는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음은 떠났어 이미 회사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직 그냥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은 또 안 할 거니까 그냥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일을 안 하는데 그냥 안 하면 또 욕 먹으니까 딱 욕 안 먹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저성과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분들은 과거부터 존재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용어는 옛날부터 저성과자라는 말로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왜 요즘에 더 심해졌냐면 이제 MZ 세대도 대두 그다음에 또 코로나 무슨 재택근무까지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사실은 이런 사람이 조용한 퇴사자가 생기는 이유는 직원의 업무 유역이나 역량 때문이기보다는요. 리더가 직원과의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게 제일 큰 이유래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왜 안 해? 그냥 그런 사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상사가 싫으니까. 그래서 상사가 너무 나한테 짜증나게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퇴사 못할 바에는 일이나 하지 말자. 그냥 월급 루팡이나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를 하죠. 이분들이 이 회사에서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2020년에 리더 2,800명, 부하 직원 12만 명 정도. 그래서 360도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문항의 제일 중요한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상급자가 목표 달성과 직원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가에 대한 하급자 평가 또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곳인가에 대한 것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매니저 평가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조용한 퇴사자가 3명인데 아주 낮게 나온 사람은 6명, 2배. 또 하나는 이 관계 구축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재량 노력인데 일하고 싶은 의욕, 동기부여인데 매니저 평가가 굉장히 좋으신 상위 10% 안에 든 사람들은 62점, 100점 만점에. 근데 하위 20점까지는 23점,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사와의 관계가 나쁘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2만 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내가 조용한 퇴사가 되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의 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평가와 호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회사와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특히 MZ세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리더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관계 맺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어떤 보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상사가 인정하고 격려를 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상사 나를 격려하고 내가 또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너 이거 잘못할 수 있어. 또 잘할 수 있다고. 그 동기부여 해주면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서베이의 결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솔루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용한 퇴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의 핵심이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리더 1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리더와 직원 간의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일단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일단 리더와 부하 직원이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일관성. 리더가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뭐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에 또 바꾸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한 건 물론이지만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문성입니다. 되게 의외예요. 이거는 사실 MZ세대에 어떤 리더를 원하는가 보통 얘기하면 대부분 1등이 전문성, 업무 전문성. 그러니까 리더가 상사가 일을 잘해야 어때요? 내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솔루션이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이 아티클을 사실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전체 아티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퇴사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조용한 퇴사자가 왜 나오는가 근데 마지막 솔루션까지.
예, 좋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일단은 다 어쨌든 다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네.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 조용한 퇴사자 뭐 아니면 또 리더십 관점에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조용한 퇴사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조용한 퇴사자가 과연 그 조직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조직과 리더십의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조용한 퇴사자는 기본적인 본인의 그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비전문성이라던가 개인의 특질로 인해서 조용한 퇴사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뭐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스스로 자기는 그냥 월급 누팡만 꿈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 드려보면 만약에 그 개인의 특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 퇴사자는 나는 이 정도면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분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저는 백선현 대표님 멘트 들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스탠스의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약간 그 팀원을 약간 보살펴주는 어떤 컨셉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전형적인 어떤 사장님 마인드로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IBP, 야, CEO.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죠?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리더 있죠.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예, 있죠. 근데 마인드가 뭐 바뀌었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기업에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어떤 그 임원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저성과자 애들이 있다. 얘네들은 아무리 내가 소통하고 막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기 쉽지도 않대요. 이 직원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채용을 잘하셨어야 된다. 일단 우리가 채용을 굉장히 잘하면 어떤 엄격한 기준과 우리 회사의 가치에 맞게 채용을 했으면 사실 저성과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은 직원을 뽑았으면 그들은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충분히 역량과 이런 게 있어요. 단 거기서 근데 저성과자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는 시스템 문제다. 그러니까 리더의 문제이거나 우리 회사의 문화의 문제이거나 프로세스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을 탓하기 전에 우리 것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뭐 어떤 사람을 채용했는지 내가 모르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성과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사후적인 문제긴 해요. 일단은 우리가 HRM 관점에서는 채용을 잘하시고 좋아. 근데도 불구하고 뭐 채용 잘 못했든 아니면 뭐 좋은 인재였는지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아니었든 어쨌든 저성과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다음 회에 또 아티클이 있어요. 그 아티클 저성과자 관리 방법.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매건 그러니까 HBR에서 또 그런 아티클을 교수님이 연구하셨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꼭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들이 있는데 뭐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미국 뭐 잠깐 얘기하면 미국적인 관점에서는 기회를 주고 한 번 기회를 줘요. 그리고 실제 해보게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파이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파이어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막 바로 자르기 힘드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되게 고민이 많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도 한번 나중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병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에. 요즘에 사실 컨설팅 하면서 가장 저의 머릿속에 계속 있는 사실 이슈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약간 CEO 입장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할 부분은 아까 저 유경재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어떤 불평을 토로하는 리더가 과연 그런 불평을 할 정도로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가 우선 요 질문에 정말 충분한 노력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리더는 그래서 이 가정하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의 그 실무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본인의 역량과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뭐 적응이나 이런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약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일 것 같은데 뭐 성선설, 성악설 막 이런 것처럼 네. 얘는 애초에 글러먹은 거예요. 싸게 노란 진짜로 그냥 월급 루팡을 마음 먹고 그렇게 본인이 벌은 만큼만 일해야지 약간 요런 것들 그러니까 어디서
못된 것만 많이 봐가지고 그럼 잘못 뽑았네요. 예? 잘못 뽑은 그렇죠. 거죠. 애초에 잘못 뽑은 거죠. 일주일 잘못 만약에 그런 친구라면 그 이제 이후에 아까 저 잠깐 광고하신 후속의 그 저성과제 관리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요런 어떤 가장 워스트 케이스의 후배가 아니라 사실 그 친구가 지금 본인의 포텐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중간 리더와의 어떤 갈등 등등등 어떤 리더가 더 살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저기 해결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CEO나 리더라면 이 주니어 실무자가 진짜로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한 다음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지 그냥 어떻게 섣부른 판단으로 사실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였는데 너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단편적인 정보로 얘는 싹수가 노란 애야. 바로 저성과제 관리로 들어가면 본인도 안단 말이죠. 그런 식의 관리가 들어온다는 게 그러면 아마 더 이상은 그 친구가 다시 리서바이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능력과 역량을 잘 구분을 해서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 교육 같은 거 해주고 충분히 뭐 멘토링 하거나 해서 알려주고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죠. 역량이 아예 떨어지는 거면 사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역량도 사실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역량을 또 끌어올릴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의욕이 없거나 저성과자이면 그때는 사실은 내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이면 아무리 내보내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다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회사에서 충분히 기회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 대신에 기회를 줘라.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또 요즘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갔을 때 또 엄청 회사에 적이 되잖아요. 뭐 블라인드나 그렇죠. SNS에 막 올리고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또 큰 비용이에요. 커요 그게. 그럼요. 예전에 이것도 또 사례인데 예전에 한 회사에 갔더니 그때는 CEO 임원들 CEO가 직접 얘기했는데 미팅했는데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급여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좋고 뭐 업종도 좋아서 되게 독보적인 회사였는데 그 블라인드하고 잡 거기 차코레 이런 데서 너무 퇴사한 직원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다 뭐냐면 뭐 처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리더가 상사가 말이 욕설 이런 게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팩트예요. 팩트죠. 거의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이 놀래가지고 임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세대를 좀 이해하고 소통 어떻게 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 내가 이런 게 이 직원들이 관리 못해 생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막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쵸. HR 차원에서 그래서 그럼요. 이제 임원까지 올라가려면 결국 후배들에 대한 평판 이것이 엄청나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글로벌 대기업 리더들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를 문제 의식을 갖고 변하려고 하는데 그 이하의 기업들은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 어떤 모니터링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CEO의 어떤 직관이나 이걸로 순간적으로 어떤 단기간의 성과로 인해 임원 대치받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좀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회사 외에는 거의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작은 회사들은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건 다 돈과 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은 없지만 그런 서비스를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 그러니까 제3자니까 직원들도 뭐 비밀 유지만 해주면 진짜 리얼한 어떤 의견들을 던져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치질로 정보가 오락가락이 아니라 거의 팩트 중심으로 CEO한테 직보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이거 괜찮은데? 그럼 지금 내 아이디어 나왔는데 이거 비즈니스 아이디어 아니야? 괜찮네. 괜찮네요. 진짜 괜찮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임원이나 부장급 정도 승진할 때 저기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좋습니다. 제3자의 에이전시가 해주는 거죠. 의견들 취합해가지고 그래 요즘엔 그 아웃소싱 많이 하니까 HR도 이런 걸 차별화하면 괜찮겠다. 괜찮겠네요. 그 다른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네 이 얘기. 그러니까 만드시게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 하면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리더십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데
리더들이 사실 그런 것들 제대로 알고 직원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솔루션들을 제대로 관계 맺고 일관성 있게 신뢰를 얻으면 사실 직원들이 그 좋은 태사자가 별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조금씩만 더 해도 그 10명이면 10%씩만 더 하면 100% 아니에요. 성과가 100%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성과를 내가지고 뭐 좋은 리더가 된다. 이거는 사실 정말 개인주의 리더십이죠. 자기 혼자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엉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네요. 네네. 질문 있으세요? 조용한 퇴사자와 관련돼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발생하면 회사 차원에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전에 없었던 사실 있긴 있었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키워드로 이렇게 요즘에 조용한 더 퇴사자라는 많이 이름이 네이밍이 됐다는 그쵸, 거는 그쵸.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보다 더 리더와 실무자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리더가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을 자기 그 후배들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이렇게 해서 케어가 되는 관계였다면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으면 조용한 퇴사하자. 그러니까 조용한 걸 리더가 지금 어떻게 못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방치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무 태만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로 치면은 품질 관리하는 애들이 품질 제대로 하나도 다 모니터링 안 하고 근데 이게 문제로 불거지지가 않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리더와 실무자 사이의 거리가 갭이 멀어진 거죠. CEO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이거. 조용한 퇴사자. 근데 네, 그 그래요. 내용 오픈해도 괜찮나요, 이병호 소장님? 뭐 이거 많은 회사들이 이래요. 맞아요. 네, 괜찮아요? 많은 어. 제조업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퇴사자 줄이는 것들이 특히 세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요즘에 MZ 하는데 Z세대들은 사실 옛날에는 싫어도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그냥 상사 말 잘 듣고 어떻게든 뭐 어떻게 친해지려고 하고 그쵸 했죠. 고개 숙이고. 근데 지금 세대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벽을 치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내가 욕 먹더라도 나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세대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막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까지 할까요? 네. 네, 아티클이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요 짧게 할게요. 이제 빠르게 앞에가 연결해보죠. 좀 길었네요. 예. 일단 1대1 면담을 잘하는 방법 이라는 아티클인데 이건 스티븐 G 로게버그라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특임 교수가 이분이 이제 쓴 아티클인데요. 우리 요즘에 제가 이거 왜 했냐면 그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면담, 피드백 이런 것도 이슈되잖아요. 그래서 원온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1대1 면담이 굉장히 요즘에 또 이 조직에서는 이슈가 됐어요. 리더십 관점에서. 그래서 그걸 한 아티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리더들이 직원들이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어떤 얘기 하냐면은 1대1 면담이 되게 중요하다. 나는 상사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더라. 이런 얘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리더십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250명의 리더 대상으로 리더들의 면담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리더들이 1대1 면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분이 서베이했을 때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 직원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구한 거는 훌륭한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면담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의 일상적 성과를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쌓고 팀원들의 경험과 동기부여 참여도를 높이는 분들이 훌륭한 리더더라. 이것들이 이제 이런 서베이나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면담을 할 때 이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쭉 정리를 하는데 일단
면담을 자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면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진솔한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지고 또 도움을 건네는. 그래서 팀원들이 단기적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게 이제 훌륭한 역할인데, 그러면 이제 면담의 목적,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면담의 목적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직원들한테 야, 우리 면담 할 거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이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시키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하고 커리어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빈도도 정해야죠. 빈도. 뭐 몇 번 할 거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1인당 30분 정도 미팅.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한 면담의 빈도예요. 근데 만약에 팀원이 많거나 뭐 되게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격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그렇죠? 그리고 뭐 지역이 멀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줌 같은 걸로 매주 만나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뭐 비대면 워낙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팀의 규모도 있죠. 예를 들어서 팀원이 10명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지면 내가 이게 다 30분씩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파트장을 두고 그들이 나눠서 나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그런 면담한 결과를 보고받거나 그렇죠? 얘기하거나 또 아주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팀원들은 내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변칙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더들을 보면 리더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선호한대요. 서베이 해봤더니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는 그들의 어떤 욕구와 니즈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 아티클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요 한 달에 한 번 안 해요. 우리는 보통 인사평가하면 중간평가 한 번, 그다음에 연말평가 2번. 이게 이제 공식적인 면담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대충 하는 분이 있어요. 저 예전에 기업에 있을 때는 이거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니까 안 했는데 지금 막 팀장이 혼자 쓰고 있어. 이런 분도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매주 하는 걸 팀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서베이 결과를 보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매주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담을 취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더가 보통 보면 뭐 갑자기 면담 약속이 잡혀 있는데 내가 갑자기 해외 임원회의가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예, 가야죠.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미안한데 임원회의 가야 돼 하고 그걸 취소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지 말고 미안한데 임원회의가 오늘 갑자기 잡혔는데 그러면 한 2시간 땡겨서 할까? 아니면 끝나고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이렇게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꼭 없애지 말고 반드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담할 때는 아젠다가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매주 30분씩 하는데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뭐 할 얘기도 없잖아요. 뭐 개인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젠다를 매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원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만약에 직원이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하면 내가 정하는 걸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업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매주 하는데 이게 뭐 너무 긴 텀의 얘기면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꼭 직원의 커리어, 교육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어떤 커리어를 가고 싶어? 거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면 교육받고 싶은 거 있으면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내줄 수 있는 약속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담 방법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단 분위기 잘 조성해라. 일단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끄든지 아니면 덮어놓든지 내가 먼저. 왜냐면 보통 이게 면담하다가 핸드폰 오면 리더가 받잖아. 미안해 하고 받고 막 10분씩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모르니까 스몰 토크로 좀 이렇게 분위기 좀 같이 만들어주고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는 듣는 거 경청.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말하고 세 번째는 또 유연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죠.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풀려. 그리고 뭔가 막힌 것 같아.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굳이 잡고 있지 말고 그럼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우리 다른 주제로 얘기할까?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 문서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해도 되고 팀원이 해도 되고 하여튼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있어야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지 육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 끝나고 나서 고맙다는 인사
꼭 해야죠. 시간 내줘서 고맙다. 오히려 내가 고마움을 준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팀원에게 오히려 이 시간 내줘서 고맙다는 얘기 해주면 그 직원들이 굉장히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에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때 면담하는 프로세스를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지 잘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이때 면담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좀 혹시 뭐 좀 개선할 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직원들한테 그걸 듣고 필요한 건 수용해서 개선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매주 30분 만나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매주 30분씩 만나도 1년에 2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사실 365일 생각하면 25시간이면 하루거든요. 내가 이 직원한테 하루 투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깝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팀원이 365명이면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큰 팀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하게 되면 결국은 조직 성과를 굉장히 올려준다는 게 이 아티클의 결과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때요? 잘 들었어요? 네. 어때요? 그리고 또 아티클 다 보셨는데 이때 면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 이 아티클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 그냥 실무단에 있는 리더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정말 다양한 리더들이 있겠지만 세상에는 요즘 제가 보는 리더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1대1 면담을 정말 필요한 걸까 요거부터 저는 허들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 허들을 넘어야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대로 하면 더 좋겠죠. 효과적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아까도 잠깐만 말씀 중에 섞여서 나왔지만 연말 돼서 뭐 보고해야 되니까 마치 면담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보고서 쓰는 경우가 그쵸. 정말 허다할 거거든요. 가짜로. 그래서 결국 리더들이 내가 지금 내 팀원들 뭐 3명, 4명, 7명, 10명 이런 팀원들을 한 명 한 명을 지금 원어원 미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를 먼저 깨닫고 뭔가 좀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구체적인 방법은 그 다음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애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더가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내 팀원 한 명 한 명 이렇게 뭐가 좀 힘든지 좀 들어보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애씀이 있는 리더는 이야기할 때 당연히 무슨 방법론이 아니라 이 대화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뭐 이런 원칙들은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리더라면 당연히 지키려고 하겠죠. 못하는 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다만 미안하다 얘기는 할 겁니다. 표현을. 그러니까 마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임원회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미팅을 미루는 게 맞는데 거기서도 미안한데 좀 앞당겨서 할까? 다음에 내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뒤로 밀렸으니까 그러면 후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를 매뉴얼적으로 익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와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리더들이 좀 이런 중요성을 간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팀원이 나가면 인사나 이쪽 회사에서 또 충원해 주거든요. 사실. 그렇죠. 해주긴 해주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 중에 하나가 후배를 관리하고 육성하고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본인이 맡고 있는 일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좀 이게 잘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훌륭한 리더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인드 자체가 무슨 면담이야. 내가 지금 일하기 바쁘고 내가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얘네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어디서 이런 리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옹론하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트렌드에서는 그 직원들이 계속 어떤 직원은 또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직원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들어보면 관심을 갖고 그 직원과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인드 당연히 그 마인드가 먼저 전제돼야 되죠.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1대1 면담이
1대1 면담 이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시간적으로. 여기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30, 정도 30분씩. 30분씩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30분 면담하기 위해서 이 미리 사전에 또 준비 세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팅하고 그럼 30분 면담하고 근데 지금 팀원이 한 5명, 6명, 1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리더는 일주일을 면담하는 데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면담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간 회의도 할 거고 뭐 팀장 회의도 할 거고 회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또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 1회 뭐 격주 한 번 이런 면담이 가능한가? 그게 리더십에서 뭐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뭐 신뢰를 확보하고 그런데 실무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한 솔루션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가능할까? 만약 리더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리더분들이 좋죠. 좋은데 이렇게 하면 나의 실무는 내 업무는 누가 언제 합니까? 이 말에 저희가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것도 네. 좋은 생각이 질문인데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 있어요. 이제 이거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팀원이 10명 미만 정도면 가량 가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팀장은 뭐 30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은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파트장 밑에 중간 관리자 중에서 되게 능력 있는 친구들을 여러 명 두고 뭐 그 친구한테 뭐 5-6명씩 이렇게 맡겨야겠죠. 나는 이제 파트장들만 줄 면담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자체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인사평가 같은 시즌에 하는 면담은 서류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 가지고 다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일상 면담이니까 사실은 계속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얼마나 많은 그 일주일 동안 일이 있겠어요.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이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티타임 하듯이 편하게 주제가 많지 않아도 돼. 하나만 있어도 돼. 지금 진행하는 과제 너 돼가고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할 얘기 없어요. 금방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 업무적인 얘기 말고 그러면 이제 서로 관계 유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가까워지면 그때 더 좀 뭐랄까요? 뭐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뢰가 있으니까 뭐 팀장님 이번에 우리 뭐 하는데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개선해 주면 안 될까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역 피드백은 잘 못 해요. 근데 이런 신뢰가 쌓이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친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인사평가 면담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매주 얘기하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인이 어떻게 못하고 있는지 다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데이터를 내가 갖고 나중에 한번 그냥 얘기하면 돼요. 네가 지금까지 1년간 우리가 매주 했는데 그런 결과 이거고 그래서 평가가 B고 A고 C 얘기하면 대부분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창하게 자료를 준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굉장히 유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이 돼서 굉장히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핑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좀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면담이라는 게 막 격식을 차리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계속 왜냐면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런 관점,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워딩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면담은 좀 너무 무거운 느낌이고 제목이? 그냥 캐주얼 톡 정도. 그렇죠. 그냥 계절토? 사실 관심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뭐 리더인 그거야. 내가 너한테 네. 관심이 많아.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뭐 요 정도인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확히 나름인 것 같아요. 뭐 기업마다 면담이 좀 불편하다 하면 뭐 아무튼 그런 미팅 뭐 이름 바꿔서 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멘토님보다 제가 한참 10살 어린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면담은 너무 올드해. 의도하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면담을 이렇게 쓰는 거죠.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표하는 용어가 없으니까. 면담하면 뭔가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이거 같아요. 그게 서류를. 선입견이에요. 근데 여기도 또 아젠다를 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아마 면담도 요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니까 면담이 나왔을 거야. 약간 이게 그냥 1대1 그냥 캐주얼 대화, 뭐 캐주얼 토크.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난 캐주얼 그냥 톡이 우리나라는 많은 것 같아. 거기서 영어로는 보통 원온원 미팅이라고 하죠. 1대1 만남. 뭐 이게 이제 틱토크? 사실은 영어로. 그렇죠. 근데 뭐 우리 기업에서는 그것도 싫다 그러면 뭐 원온원 토크. 토크해도 되고 뭐 그냥 토크. 뭐 토크 타임 해도 되는 거고. 그 사실 그거 정도면 되지 명칭은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몇몇
리더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기초 강의 때도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현실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점이에요. 이게 이제 막혀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글로벌 회사들이나 가능한 일이야. 우리 같은 뭐 공공기관은 안 돼. 뭐 작은 회사는 안 돼. 이런 만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사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거부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 해봤는데 MZ 분들이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을 MG가 너무 업무해야 되는데 와서 티타임 하고 자기 사적인 거 물어보고 할 말 없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극복해내는 단계가 이제 신뢰죠. 그렇죠. 내가 신뢰 쌓으면 MZ들도 뭐 나도 팀장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감을 좀 내가 줘야겠죠. 상사로서.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는데요. 두 개를 하니까. 다음 달에는 한 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할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간 너무 억지로 자르는 좋습니다. 느낌. 제가 좀 설명하는 게 왜냐면 다 아티클을 좀 분석해주고 싶어서 네. 좀 길게 설명을 했고 또 질문을 한 개씩밖에 안 했는데도 벌써 막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거는 하다가 이번엔 두 번 했는데 한번 쌓인 게 제가- 많은 것 한 개, 같아. 한 개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퇴사자 얘기하는 게 쌓인 게 되게 많고 막 이러니까. 좋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네. 두 개 다뤄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자톡 할까요? 오자톡을요? 하지 말까요? 여기서 오자톡을요? 조용한 퇴사. 조용. 조용한 퇴사. 우리 지금 1대1 면담이 있었어요. 1대된다. 저는 오자톡 안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걸 오자톡 안 하는 걸로. 아티클은 안 하는 걸로. 아티클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소감 정도만 그래도 얘기를 할까요? 네네네. 네. 네. 뭐 이 아티클을 읽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는 조용한 퇴사가 아니라 시끄러운 조직.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훨씬 더 건강한 상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잘 뽑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제가 준비한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관점에서 리더들이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그런 아티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